프로젝트 헤일 메리. 이름 모를 별들을 지나는 우주선 헤일 메리호. 기나긴 수면 끝에 선내의 침대에서 눈을 뜬 한 인간이 있다. 자신의 이름도 고향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주선 내부의 감각은 어딘가 낯이 익다.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헤일 메리호를 탐색하던 그에게 지구에서의 기억이 섬광처럼 떠오른다. 태양이 빛을 잃어가던 기이한 현상과 빙하기를 앞둔 지구, 온갖 관측과 연구 끝에 태양이 미지의 미생물, 아스트로파지에 감염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던 순간, 그리고 기술적 한계 탓에 편도행으로 설계된 헤일 메리오는 지구로의 귀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하나씩 돌아오는 기억의 망연자실한 마음도 잠시 우주선 계기판에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형태의 외계 우주선이 다가오는 것이 보인다. 그는 태양의 빛을 되찾고 지구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우리의 기분은 우리의 하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사람들은 기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그저 순간의 감정 정도로만 치부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기분은 우리의 하루를 결정하기도 할 뿐더러 관리되지 못한 기분은 우리를 악순환의 고리에 빠뜨려 삶을 어렵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기도 한다. 마음에 여유가 없는 날 똑같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거나 욱하게 됐던 경험들은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내 삶에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드는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 잘 풀리지 않는 일, 다가온 불행 등등. 부정적인 신호와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기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마인드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저자는 던지고 있다. 모범생의 생존법. 처음 맞이하는 17, 준호는 명문고로 이름난 두성고등학교에 입학한다. 무한 반복되며 휘몰아치는 일정 속의 진로, 외모, 짝사랑, SNS에 대한 고민까지. 고등학교 생활은 만만치 않다. 아니, 생존 기술이 필요할 만큼 위태로운 일상이다. 나는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굴러가는지 몰랐다. 늘 그랬다. 모범생답게 마음이 시키는 일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았으니까. 소설의 목차는 모범생으로 통칭되는 이들을 위한 일상 생존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 이름이 불려도 당황하지 않을 것. 둘, 빌런의 등장에 흔들리지 않을 것. 셋, 떡볶이는 먹고 갈 것. 우리가 통과해야 했던 그 시절. 마음을 보호하며 치열하게 생존해야 했던 그 시절을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소설이다. 과학으로 생각하기. 과학적 논리를 일상의 호기심과 연결해 무한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내는 타고난 스토리텔러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끼리끼리는 정말 과학인가요? 처럼 엉뚱한 질문부터 눈은 왜 세 개가 아니라 두 개인가요? 처럼 익숙한 일상에 딴지를 거는 질문, 영원한 삶은 축복일까요? 사람은 왜 겸손해야 하나요? 등 일상의 태도를 넘어 인생을 고찰하는 철학적 질문까지 총 42가지 궁금증을 탁월한 입담으로 풀어가며 과학의 본질에 한층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다. 알쏭달쏭 복잡한 세상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자. 똑같은 일상과 질문에 과학을 더했을 뿐인데 어제보다 다채롭고 재밌는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연결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든 요즘, 사회에서는 관계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타인의 마음이 나와 같지 않다는 것, 모든 일에는 각자의 사정과 입장이 있다는 것, 나아가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려운 관계 앞에서 우리는 조금은 초연해지지 않을까.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의식적인 행동은 편안한 관계 맺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저자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현실에서 누구나 겪는 사례를 들어 진중하면서도 직설적인 언어로 전달한다. 세금의 세계사. 세금의 기원과 역사, 즉 세금을 두고 팽팽히 맞서며 조세제도와 사회복지를 발전시켜온 공동체의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화두를 던진다. 원하는 만큼만 낼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자발적으로 냈던 고대 그리스. 한쪽에선 창문에 숫자를 세어 세금을 부과하고 한쪽에선 창문을 틀어막고 창문 없는 집을 짓기까지 했던 18세기 영국. 2차 대전 말미에 최고 세율을 94%까지 올렸던 미국까지. 세금에 얽힌 이 모든 역사의 장면들은 우리가 세금에 대해 보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는 세금이 문명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세금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세금이 출발점이다. 책의 마지막 문장은 결코 과장이 아닐 것이다. 질문, 빈곤 사회. 정치, 철학, 종교, 인권 등 다양한 인문학 영역에서 연구해온 강남순 교수가 질문을 통해 한국 사회를 성찰하고 독자들을 사유의 세계로 초대한다.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정의와 대화는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그것은 바로 왜? 라는 질문이다.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과 진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 정의와 대안을 만나고 찾아낸다. 하지만 한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예를 미덕으로 간주하는 질문 빈곤 사회다. 이 책은 여러 주제를 향해 뜨겁게 질문한다. 그리고 나와 내가 속한 세계를 바꿀 좋은 질문을 탐구한다. 또한 무의미한 질문,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는 나쁜 질문의 위험성을 짚어보면서 좋은 질문하기를 함께 그리고 따로따로 배우고 연습하고자 초대한다. 세상의 모든 법칙.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움직임과 변화 속에 있다. 매일 해가 뜨고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주기적으로 계절은 변하며 지구 위의 모두가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연현상은 물론이고 나아가 사회현상까지 나름의 규칙과 패턴이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해 꾸준히 관찰하고 수없이 많은 실험과 반증을 거쳐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마는 결과를 정리한 것이 바로 법칙, 공식, 정리다. 그러므로 법칙은 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 찾은 하나의 원리를 낭비나 모순 없이 그야말로 꼭 필요한 엑기스만 모아 추출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엑기스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만 모아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책 세상의 모든 법칙이다. 브람스의 밤과 고흐의 별. 브람스의 밤과 고흐의 별은 총 11개 장에 걸쳐 39명의 예술가들을 소개한다. 1에서 3장에서는 세상을 들썩인 파격과 변신의 귀재들을, 4에서 5장에서는 지독한 고통 가운데 뜨거운 창작혼을 불태웠던 예술가들을, 6에서 7장에서는 천재가 모인 예술가 가운데에서도 다시 천재로 손꼽히는 예술가들을, 8에서 11장에서는 예술가들의 낭만과 감성과 사랑을 만날 수 있다. 브람스의 밤과 고흐의 별에는 또한 예술가들의 삶, 생각과 철학을 되새기며 그림을 감상하고 언급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함께 수록했다.
39인의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만나고 나면 음악가 브람스가 지새운 하얀 밤의 의미를, 화가 고우가 쏟아지는 별을 보며 느낀 감동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될 것이다. 알고 보면 반할 민화. 민화계의 거목 윤열수가 소개하는 5000년 K민화의 모든 것이다. 민화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 민화의 역사, 종류, 구성과 색채, 그리고 그림 각각에 담긴 의미까지 흥미진진한 민화 이야기를 140여 컷의 생생한 도판과 함께 만날 수 있다. 먼저 민화를 이해하는 5가지 키워드로 양식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민화를 어떻게 그렸는지, 구성과 색채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핀다. 이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자유분방함 속에 관념을 담는 법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민화의 종류를 20여 가지로 분류해 각 종류별 특성과 다양한 그림들을 소개한다. 이 책에서는 이처럼 민화 하나하나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내고 있다. 각 그림들의 특징은 물론 그 안에 담긴 상징, 때때로 드러나는 익살과 해악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생활의 단면과 유쾌한 미학을 만나볼 수 있다.